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고요. 저희가 여행을 끝났는데 왜 발리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7개월간의 여행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여행했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좋았던 점, 아쉬운 점들 다 각각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희는 7개월 208일 동안 12개국을 여행을 했고, 그 여행한 나라는 먼저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인도, 홍콩, 캐나다, 아루바,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이렇게 12개국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선정할 때는 엄청 계획에 따라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보고 싶었던 나라, 그리고 또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 위주로 선정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월간 여행을 한 세계 여행자라는 타이틀 치고는 막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간 건 아닌데, 저희는 조금 해외살이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각각 있었어요. 참다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해외에 좀 더 길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생활이 진짜 좀 맞는지, 살아보고도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조금 일부의 나라들은 이렇게 한 달씩 거주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나온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로 되게 동기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동기는 없었어요. 그냥 단순 정말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오래오래 여행을 해보고 싶어서 결심을 했고,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큰 거를 이루고 큰 거를 얻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기로도 근데 충분히 나갈 동기가 된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서, 꼭 뭔가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크게 막 걱정하거나 진짜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첫 번째로는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결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막 꺾고 싶지 않다. 그래서 존중하고 싶다. 그리고 어쨌든 나도 이러한 꿈이 있었으니까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냥 계속 따라가야 하는 순서들을 따라가다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를 결정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시작이 여행을 결정하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내가 진짜 적합한 인간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저희가 그 나오는 과정에서 저를 1년을 설득을 했어요. 그때 그 갈등 과정을 담은 영상을 호주에서 찍었거든요.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큰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1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지. 네. 이유도 없이 뭘 하러 가겠다는 건가? 이랬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느낀 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좋았던 것도 많았고 또 아쉬웠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어서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냥 너무 좋았어. 진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고 금전적으로는 이제 가난이라는 방향으로 가지만, 근데 시간은 많잖아. 여행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조금 여유가 너무 없었던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진짜 많아서 되게 마음적으로는 편하고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기도 여행해야 되고 이것도 촬영해야 되고 이것도 편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는 시간이 많은 부자인데 마음은 되게 가난했던 거지. 좀 여유 있게 좀 더 여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원래 엄청 여유로운 스타일이잖아. 여유로운 스타일인데 여행 와서 오히려 옆에서 계속 누가 어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야지, 여행 나왔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세계여행을 하면서 몇 개월이면은 몇 개국 몇 개 도시를 가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 정답은 없으니까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유튜브라는 거를 같이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으니까 여행과 일의 밸런스를 좀 많이 잘 못 잡은 것 같아서 아쉬워. 그래서 여행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유튜브도 생각만큼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못 찍고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것도 있고. 초보라서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여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 먹기 전에도 이미 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찍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머리로는 거의 뭐 척척 봤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찍으니까 뭐 여러모로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맞아.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그 막 뭐라 그럴까, 프로처럼 찍지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냥 흐름을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머리로는 막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막 찍기는 시간에 내서 열심히 찍었는데 막상 편집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막 부끄러워. 이러면 또 올리기 싫어. 근데 막상 또 올렸는데 진짜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아, 뭐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냥 여행만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부담감도 있고, 나 자신한테 뭐 실망도 하고, 이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좋았던 점은 또 아이러니하게 유튜브를 정말 한 거? 맞아. 네. 30대가 되면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이 있다 해도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곳에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힘이 든 상황인데, 내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응원받고 또 누군가를 알게 되고 또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새로운 인연을 알게 된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진짜.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로 연락을 주셔서 만난 부부들도 있고, 그냥 가는 도시마다 만나게 된 것 같아. 그 인연들이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은 못 만났을 인연들이니까 맞아.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하지만 들어주세요. 저는 좀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저 좀 삶에 대한 태도를 한번 점검하고 가는 시기가 됐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좀 걱정이 많고 불안 지수가 좀 높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깨달았어. 내가 내 불안함과 걱정의 거리를 내가 만드는구나를 깨달았어. 원래는 외부 요인인 줄 알았거든, 그게. 근데 그게 그냥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여기에서 막 불안 요소를 막 끄집어내면서 막 더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 5일 동안 회사에서 일할 땐 회사에서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서 생각하고, 주말에는 그걸 잊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닌데 그냥 잠깐 회피하고, 그 다음에 또 일요일 아침 눈 뜨자마자부터 다음 한 주를 맞이할 생각이 막 불안해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 불안함이나 이런 나의 마음을 이렇게 돌보는 연습을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나오니까 이런 저의 성격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데 정말 어떠한 뭐 일이나 사람들의 이런 감정들이 묻히지 않고 나 혼자, 그리고 둘이만 이 시간들이 꽉 채워지니까 감정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크게 드러나고, 그냥 정말 이걸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면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좀 잘 다스려야겠다, 내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진짜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넣어야지 그게 없어지는 거를 깨달아서 여행하는 동안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나쁜 생각들을 좀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고, 또 저는 옆에서 이제 뭐 경인이를 가장 많이 보면서 뭐 느낀 거기도 한데, 좀 그냥 좀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 세상을 대하는, 왜 웃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그냥 나 자신을 잘 생각하고 잘 보살펴주고 믿어주고, 이런 게 진짜 그냥 삶의 가장 큰 태도고 자양분이 되는구나. 그게 진짜 뭔가 내가 할 때에 지지대가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나를 믿어주는 그 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건 장단점이 좀 섞여 있는데 병인이랑 24시간을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엔 24시간은 어떻게 붙어 있지? 약간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고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내내 붙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에 되게 소중했는데 저는 24시간 붙어 있는 게 두려웠던 게 야, 너무 붙어 있으면은 좀 실망할 수 있잖아 서로. 그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병인이는 예상 외로 계속 함께 붙어 있었는데도 실망할 구석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었고 배울 점이 되게 많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갈등이 옛날보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많을 수밖에 없었고 또 깊었는데 그거를 저와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더 좋은 사람이었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결혼을 하고서 이 생각을 하는 게 웃기긴 한데 더 잘 느껴져서 되게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게 있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제가 한 20년 동안 보여줄 모습을 서로 너무 응축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치. 붙어 있으니까 안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냥 정말 막 귀엽게는 생리적인 형상부터 감정의 골까지 되게 너무 빨리 친해졌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제 이전의 일상이 주 5일 근무하고 하는 일상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졌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예 어떠한 제한도 없는 삶을 살아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 그 일상의 소중함과 그 일상의 단조로움을 성실하게 견뎌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나의 일상들이 감사하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아쉬웠다기보다는 여행을 길게 했을 때 들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희가 언제나 뭔가를 해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랬으니까 저는 특히 좀 그런 성취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내가 그 아무런 성취와 인정을 받을 곳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분명 나는 나대로 뭔가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항상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조금 어려웠다?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행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나 싸웠던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많이 싸웠는데 그 싸운 게 이제 여행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싸웠거든요. 근데 저희는 신혼 때 사람들이 신혼에 많이 싸운다며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공감을 못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신혼 때 싸우는 게 다들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행의 방식이 달라서 싸운 거죠. 근데 결혼할 때는 저희가 그냥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부딪힐 일이 적었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결정을 할 때마다 각자 결정을 다르게 하고 싶어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 여행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진짜 두 분이 잘 맞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저희는 관광 실업파, 저는 관광 좋아파, 뭐 꼭 해야 되는 파, 안 해도 되는 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서로 맞춰줄 수 있는지, 난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하고 오는 게 좀 갈등을 줄일 방법이지 않나. 왜냐면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오면은 서로 실망도 클 수도 있으니까. 그치. 각자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거를 충족받지 못하면은 이러려고 여행 왔나? 뭐 이럴 수 있잖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행을 계획하거나 가려고 예정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그럼에도 계속 마음속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나는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떠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 심각해질 필요 없다. 물론 진짜 현실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야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내가 뭔가를 포기했으니 뭔가를 이걸 통해 얻어야 되고 뭔가의 결과물을 내야 되고 하는 부담감이 있으면은 오히려 여행을 즐기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너무 심각해질 필요 없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분명 깨닫는 게 많이 있을 테니까 나는 너무너무 추천드리죠. 정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떠나는 게 정답도 아니고 그렇지. 남아있는 게 잘못도 아니고 그냥 계속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실행해보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나는 싫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너무 행복했고 일터에서도 너무 즐거웠어서 오히려 더 내려놓기가 힘들었던 사람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내려놓고 나온 건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면은 한번 그냥 본인을 돌아봤을 때 계속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본인의 진짜 마음일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떠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남는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인이는 좀 어때? 비슷한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여행할 거면은 개인이든 커플이든 각자 본인에 대해서 최대한 돌아보고 여행이 끝났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여행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 또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함께하는 여행이라면은 뭐 지켜졌으면 하는 선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여행이 끝난 이후의 만족감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떠날 때 여행 끝에 어떠한 결론을 내자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여행하면서 저희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살고 싶은 나라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역시 여행해보니 한국이 짱이구나 를 느낄지언정 무엇을 느낄지 궁금했는데, 그거를 목표로 달려온 건 아니지만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거를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고 싶어서 다시 발리로 왔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일단은 다시 이곳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왔고, 현재 알아보고 있고, 저희의 이런 마음과 상황들을 앞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직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최대한 알아보고 그림을 그려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도 저희가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고민이나 걱정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정답은 없으니 저희의 의견이나 저희의 마음들을 다 이야기해 드릴 테니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